물론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소득이 적은 그냥 은퇴 후에 오랫동안 강남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보유세가 두려운 사람들은 뭐 일부 매물들을 정말 매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바라는 강남의 집값 안정이 어느 정도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도 250만 원이면 분납이 가능한데 점점 뭐 세금도 월세처럼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겠죠.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처럼 세금을 내는 그런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넘게 낸다고 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지역은 지금도 월세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의 기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보유세의 폭탄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보다는 보유세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곳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보유세가 적었었던 지역이 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미 지금도 서울 전역의 집값이 10억 이하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강남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더 폭증시켜서 강제로 집값이 오른 만큼 미리 세금으로 걷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이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도 종부세가 아마 적용되고 있을 텐데 아마 발표하는 순간 정권이 바뀌게 될 겁니다. 뭐 배급받는 삶에 익숙한 인민들이라면 모를까요? 이미 본인 집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 대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피해자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유세가 더더욱이 중과되더라도 그나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버티든 아니면 월세나 전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시키든 아니면 정말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버티든 여러 개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나마 많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20, 30대입니다. 강남 같은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다가 이미 다른 지역의 집값도 다 올라버려서 이제 20, 30대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생각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을 공략하기 위해 종부세를 올리다가 실제로 서민만 더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집값이 잡혀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목 놓아 외치는 20, 30대들이 이와 같은 기조 하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일부 뉴스 댓글이나 게시판에 종부세가 올라서 곧 정의가 실현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 글을 보거나 아니면 강남의 실거주 은퇴자가 보유세 낼 돈이 없어서 대출받았다 이런 얘기에 집값이 얼만데 그 돈 없으면 팔고 싼 데 가야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곧 집값이 정책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글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징벌적 종부세의 폭탄은 결국 강남처럼 일정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의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등 다른 그 부작용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더 정부는 강한 정책으로 세율을 높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시작이 되고 시중에 돈이 돌게 되지 않고 활력이 점차 줄어들어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요즘 얼마 전에 얘기 있었던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선 동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고, 정부에서는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즉 돈을 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땅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은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부자들은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미리 남들보다 빨리 알아채고 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똑똑한 집 한 채로 정리를 해둔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월세나 전세로 돌려놨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8년 정도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제공해주고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죠.
결국 집값이 하락을 하는 것은 IMF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해외의 경제 위기 같은 것들에 더 영향을 받지 절대로 강제로 정책에 의해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학습적으로 누차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 세력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나눠주는 세상이 온다면 또 모를 일이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집도 나누어 받겠지만 일도 그리고 최고 존엄에 대한 충성심도 할당받을 것입니다. 자유로움과 행복도 배급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도 본인의 능력이랑 선호하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노력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불법으로 탈세를 해서 죄를 짓고 그 집에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빼앗아야 하고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서 걷어가면 그 보유자들은 보상 심리로 더 집을 팔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